자, 반갑습니다. 오늘 1월 9일인데 한 주 시작 다들 잘 하셨습니까? 이 처음 이거 만들면서 이 음악과 이 레터링, 이 글이 좀 되게 잘 맞지 않겠나 해서 음악을 넣었고요. 정말 이 한 슬라이드를 만들 때에 정말 좀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즉흥적으로 이런 시간을 가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2023년 토끼의 해에 계획을 잘 세웠는데 실행에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의 차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투자하신 지 이제 4년, 5년 차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이 시간에 지금 이렇게 들어오셔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들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 또한 뭐 초보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도 저는 좀 힘들게 좀 스파르타로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제 부동산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짧게 제 얘기를 드리면 한 19년 된 것 같아요, 횟수로. 19년인데 장사해서 돈을 벌어서 명동에 있는 대부업 하는 사람하고 일을 시작했고, 그분은 항상 좀 이렇게 사우나에 몸을 6시, 새벽 6시에 몸을 담그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보좌관도 만나고 은행 지점장님도 만나고 뭐 이렇게 진행했던, 늘 보면 성공하고 싶다고 하시는 생각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난 이렇게 돈을 벌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화면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톱니바퀴처럼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려갑니다. 이렇게. 저 또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친구들도 있고 학교 생활할 때 만난 친구들도 있었는데, 네, 반갑습니다. 점점 나이를 먹으니까 좀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확연히 좀 차이가 납니다. 학창 시절에는 다 비슷비슷한 친구들이었고 생각도 비슷했는데 이제 50이 가까이 되어 가다 보니까 어, 좀 이렇게 도태되어 있는 친구,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친구, 자기 합리화시키는 친구, 자격지심이 있는 친구, 그리고 좀 뭔가 책을 읽는다든지 뭔가 보다 나은 성장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뭐 친구지만 제가 고향이 경남이다 보니까 만나면 그냥 과거에 뭐 그랬었지 얘기를 하고 그 시간을 보내고 그게 끝이야. 그런 힘든 얘기하고 뭔가 발전적인 그런, 그렇다고 그런 친구를 정리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뭔가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고 싶다든지 뭔가 성공하고 싶다든지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2023년 토끼의 해에 뭔가 좀 더 나아가고 싶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번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으면 A4 용지 한번 친구들도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친구들 뭐 A그룹, B그룹, C그룹 해서 A그룹은 뭐 나의 어린 시절 친구, B그룹은 뭐 대학교나 뭐 사회생활의 친구, C그룹의 친구들은 이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뭔가 나하고 지금 나아가는 길이 비슷한 친구,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하고 인간관계 잘 형성해서 나아가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만큼 인간관계는 되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주는 이런 벗이 많이 생긴다면 23년도는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단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사람은 좀 자연스럽게 만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단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나의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닥치고 현장 단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입장하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이건 뭐 일단 제가 저하고 만나면 일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랑 미팅을 하고 만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데, 그 목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할게요. 목적. 그 목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A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뭐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나의 수강생이다, 아니면 나의 책을 읽고 정말 감명 깊었다, 이렇게 해서 나하고 만나면 당연히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게 아닌 같은 수강생들끼리 만났을 때는 좀 뭔가 목적이 있지만 자연스러운 강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났고, 그 자연스러운 만남 속에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부담스럽지 않게 해서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 내가 줄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내가 받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일단 성향이 좀 비슷해야 되고요. 성향이 비슷해야 되고, 뭐 사는 주거지도 좀 비슷하면 좋고, 거기다가 좀 직업이라든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라든지 등등등 비슷한 사람이면 좀 더 쉽게 인간관계 형성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저 자세로 뭔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내가 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자신감이 좀 상실된 건 없나, 그리고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않았던 건 없지 않았나. 책은 읽었는데, 책을 읽었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음악을 껐습니다. 이제 음악 소리 안 들리죠? 음악 소리 안 들리죠? 어때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어떤 그런. 그래서 오늘 주제가 멘탈 강화. 내가 좀 지금 부동산의 어떤 분위기에, 하락의 분위기에 매수했는데 떨어지고 2년 전 가격이 돌아오다 보니까 정말 이거 뭐지? 라는 생각에 선호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급매로 던지게 되는 상황도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급매로 던진 분도 있을 거고, 울며 겨자 먹기로 잔금을 치르고 공실로 두는 분도 있을 거고, 이 금액에 팔면 내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니까 못 팔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돈을 나는 현금화 시켰기 때문에 이 현금 가지고 건물을 살지, 아니면 추후에 정말 급급매로 나온 매물들, 뭐 아파트가 됐든 그런 걸 사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도 있을 거고, 모든 어떤 분들을 보시면 좀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난 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정말 정리되지 않은 순수한 마음의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하나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한 2시간, 3시간을 만들었던, 정말 그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내가 눈물을 흘렸던 그런 추억이 되살아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 해서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점 이해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편안하게 소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DID 또 흔히 말하면 들이대라. 그리고 좀 융통성 있게 들이대라. 내가 간절하면 뭐든 못하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늘 강조하지만 이건 뭐 제가 첫 번째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황홍시님처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너무 좋아요. 뭔가 음악도 들으면서 감성적이면서 뭔가 또 자신감이 생겨 좋죠, 그죠? 그렇죠. 오늘은 그냥 음악도 들으면서 즐기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솔직히 이런 강의 자료도 보여주면서 하는 거는 이렇게 해주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오늘 그냥 즉흥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철물점의 개밥 가지고 설명해도 뭐 한 2시간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제 첫 번째 책, 닥치고 현장 부동산에 미치다라는 책 읽어보시면 조금 의미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웃기려고 내가 만든 자료. 부자처 찍어주기. 사당동 사라. 중계동 사라. 이유는 사당해요. 연애가 중계동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좀 무심 그냥 생각이 납니다. 정말 뭔가 이 슬라이드 만든 게 뭔가 참 그죠? 언밸런스하죠. 근데 이렇게 만들었던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물씬. 왜 이렇게 나는 호랑이를 좋아했나 모르겠습니다. 호랑이. 네, 왜 호랑이를 제가 어, 달았냐면요. 제가 고향이 남쪽이기 때문에 남호를 달았어요. 남쪽 호랑이. 근데 호랑이는 뭔데?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운동을 했었어요. 좀 험악한 운동, 격투기. 그리고 주니어 라이트급 1위까지 하고, 좀 이렇게 배짱도 있고,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지나가다가, 좀 여자를 괴롭히는 거 있으면, 그냥 오지랖이 있어서 또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좀 이런 용맹스러움이 좀 있었고, 그래서 나하고 맞는 이미지가 뭘까 했을 때 호랑이라고 정말 유명한 그 어떤 분이 나한테 나무라는 이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가 호랑이까지 넣으니까 보기에도 좀 세 보이고 이름도 호랑이고 사진까지 호랑이 들어가면 너무 센 거에 더 센 거로 들어간 거 아니냐. 좀 사람들이 다가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호랑이 이미지를 좀 웃는 호랑이로 좀 넣고 제 이미지도 좀 부드러운 이미지, 좀 되게 좀 많이 부드러워진 이미지 같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좀 부동산계에 몇 안에 드는 좀 외모 아닙니까? 뭐 이때 봐요. 얼마나 지금은 살이 좀 쪘지만 정말 뭐 꽃미남 같지 않습니까? 한참 운동하고 이럴 때는 정말 어, 이랬었습니다. 모델 같죠? 정말 이렇게 예전에 있는 어떤 자료를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풀어드리는 시간인데요. 부동산을 사는 거는 돈만 있으면 그죠? 사잖아요, 그죠? 파는 것은 정말 예술이고, 근데 이 모든 게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해요. 타이밍. 그렇죠? 슬림했죠? 우리 항상 뭐 얘기하는 뭐 부동산은 뭐 타이밍이다 얘기하잖아요. 타이밍.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10시인데, 저녁 10시인데,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저랑 소통하는 시간도 어떻게 보면 타이밍, 적결적행인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는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예전에는 이런 저자와의 만남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정말 뭐 온라인으로 코로나 팬데믹 되면서 더 많이 온라인으로 소통 많이 하고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운전 중에 편안하게 이렇게 영상을 보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너무 좋은 세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사고 싶은 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매도하는 시기보다는 매수하는 시기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현금 자금만 있으면 여력만 있으면 늘 보면 매도 타이밍은요 지금은 여기 살짝 꺾였잖아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샀고 정말 운 좋으면 자기가 실력이라고 생각이 그렇죠. 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이쯤이나 이쯤 여기 안에서 샀으니까 여기에 맛을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2년차, 3년차, 4년차의 분들은 여기에 수익을 보고 세금 때문에 매도하지 못했던지 아니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팔지 않았던지 이렇게 되다가 지금 여기 상황에 봉착되다 보니까 뭐 이때 산 사람 아직도 이만큼 수익은 있으니까 근데 이만큼의 수익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떨어진 거에 대해서 지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이만큼 더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갔다가 행보하다가 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이걸 알면 뭐 신이죠. 하지만 늘 전망만 한다. 전망이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근데 매도 타이밍도 내가 여기 사서 이만큼 먹었다면 이때 과감하게 팔 수 있는 사람이면 그래 저는 그래요. 첫 번째 책에도 있습니다. 늘 나는 8,800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 비과세 말고요. 일반 세율로 8,800만 원 24% 구간 난 판다. 일반 세율로 이렇게 생각해서 왜냐하면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35% 구간이잖아요. 양도세율 구간이 35% 구간이면 굳이 국가랑 공투할 필요 없다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기만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좀 잡으면 매도 타이밍이 좀 더 편해집니다. 이렇게 팔았는데 뭐 1억이 오르고 이런 거는 그냥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리고 또 이렇게 팔아서 난 다른 데 갈아타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건 자기만의 기준이니까 그렇게 해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좀 더 뭔가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나. 즐기는 투자를 하지 않겠나. 즐기는 투자 라고 생각합니다. 즐기는 투자. 열정과 노하우를 꺼내려면 뭐 이렇게 좀 호응과 박수 아시죠? 저는 그래요. 늘 보면 실천하는 사람, 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난 안 된다. 뭐 여기 지금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종교가 있는 분들도 있고 종교가 없는 분도 있겠지만 종교가 있다면 늘 기도하지 않나요? 뭐 공실 잘 나가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 아니면 뭐 하느님 뭐 이렇게 기도할 거라 생각해요. 저도 좀 어린 시절에 좀 보면 전상체나 유아 독존이었었어요. 물론 특별히 종교를 따진다면 불교인데 좀 저는 인간으로 살 일을 다 해놓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진인사 대천명처럼 내가 하고 나서 그래서 좀 뭔가 너무 20대 30대 너무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뭐 부처님이든 아니면 하느님이든 뭔가의 신이 있으면 거기에 좀 가끔씩 사람은 강한 척 하지만 저 또한 강한 척 했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 저편에는 나도 어떤 나약함이 있었고 또 힘들 때는 뭐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 온다고 하지만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저도 힘들었던 적이 있고 건물이 매도가 안 돼서 괴로웠던 적이 있고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돈을 구하러 다녔던 시기도 있었고 은행권이 안 돼서 대부업을 땡겨서 높은 이율을 주면서 잔금을 치렀던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래서 힘들면 눈물 흘리는 걸 보여주지 않으려고 사우나 물줄기 틀어놓고 그 사우나 물줄기에서 눈물 흘리면 표가 안 나니까 그랬던 적도 있었고 비가 많이 내린 날 비를 맞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당시 그 노래를 그냥 미친놈처럼 힘들 때 그 예전에 그냥 걸을 수 있잖아요.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비를 맞으며 그렇게 내 스스로가 좀 힘듦을 풀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매매가 안 되든 돈 때문에 힘들든 괴로우면
그걸 스스로가 풀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아니면 잠도 못 자고 가정 불화도 이어지게 되고, 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원하면 그걸 뭐 요즘 간증이라 하잖아요. 뭐 하느님한테 기도를 해서 뭐 어떤 그게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건 자기만의 어떤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종교가 없으면 그냥 계속 하면 된다, 난 된다 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그 대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뭔가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일념통천.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중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이를 성취하게 해준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도 뭐 공실이든 임대가 안 맞춰지든 역전세에 맞아서 괴로운 분들 있으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또 노력하고, 임차인의 문제가 있으면 임차인을 만나서 설득시키고, 또 공실이면 부동산을 한두 군데가 아니고 계속 찾아가고, 시간 날 때마다 기다리지 말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면 아니라고 생각. 지금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니까. 아시겠죠? 오늘 미니 나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예전에 멘탈 강화 겸 제가 만들었던 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죠. 항상 그리고 선호의 일관성이 되게 중요한데요. 내가 처음에 마음먹었던 거 제발 좀 있잖아요.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매수를 했던 분들, 언제 안에 매도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분들, 근데 물량이 많던 지금 금리로 인해서 팔지 못하는 상황이 된 사람들, 이거 팔고 나면 내 수중에 남는 건 없다, 재반 비용 빼고 나면 0이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그 계획이 틀어지게 되니까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됩니다. 저는 그래요. 심플 이즈 베스트, 심플 이즈 뷰티풀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 계획대로 그냥 가세요. 아니면 꼬인다니까. 꼬이게 되면 줄도선 납니다. 내가 여러분들보다 투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선배로서 말씀드립니다. 아쉽다, 이렇게 난 오를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단 투자금이 작게 들어갔다, 혹시라도 틀어지게 되더라도 내가 자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매도 타이밍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단서가 붙는 조항에 성립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틀어져도 가져가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내가 매수해서 인테리어하고 매도까지 한 사이클을 경험했고, 그 경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기 성장에 무한한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드라마 보고 이렇게 영상도 안 듣고 있는 분들보다는 여러분들은 더 나은 성장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클을 경험하고 다시 또 준비해서 다시 나아가면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72대 1 법칙 다 아시죠? 모르는 분도 있고 아는 분들도 있는데 24시간 곱하기 3 하면 72시간이잖아요. 항상 3일 이내에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제 나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듣고 바로 3일 이내에 실천을 하셔야 돼. 다이어트 해야지, 아니면 그래서 우리 작심 3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23년 매도가 안 된다, 인간관계 정리해야 되겠다, 책을 읽어야 되겠다, 10kg씩 걸어야 되겠다. 어떤 자기만의 계획을 천천히 처음부터 너무 힘들게 잡지 마시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분이라면 적결적행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멘탈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내 멘탈 강화하는 데도 필요한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의 존재의 이유가 항구에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매든 공매든 금매든 그리고 공실이든 앉아서 이렇게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72시간 안에
3일 안에 행동을 옮기는 분들이 되시란 말이죠. 그리고 돈이 있으면 돈을 깔고 앉아 있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마련해서 잔금을 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역전세 난 거에 대해서 보증금을 내어줄 수 있을까,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부동산에 갔었는데, 그 부동산에서 예를 들어서 80억짜리를 건물을 매수했는데, 근데 좀 어떻게 급하게 어떻게 보면 매수하게 된 사연이 있는 거죠. 80억인데 중개사님이 내가 그 잔금을 치르는 조건이 그 매수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동시 진행, 팔아야지만 잔금이 치를 수 있는 건데, 그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잔금기는 다가오고, 부동산 소장님도 난리가 났고, 매도자는 뭐 여유가 있는 거니까 계약금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정말 뜻하지 않게 어떻게 잔금을 치르냐면, 20년 만에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잔금은 이틀이나 3일 남겨두고, 그 친구가 세무사인데 20년 만에 연락을 했는데, 그 친구가 흔쾌히 그 설명을 듣고 그 현금 007 가방에 3억이 부족했대요. 007 가방에 3억을 넣어서 계약하기 2시간 전에 주로 왔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노력을 하면 안 팔리는 것도 팔릴 수 있고, 잔금 치르는데 돈이 부족한 것도 잔금을 마련할 수 있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력을. 정말 의외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매도 매수가 되고, 돈이 부족한 역전세나 아니면 계약했는데 잔금을 치르는 거에 의외의 상황이어서 준비가 되고 마련이 됩니다. 저 또한 7년 전인가 하남에 있는 매물을 팔기 위해서, 그때는 또 이 매물이 많은 시장이었어요. 매수자 우위 시장이었는데, 많은 부동산에다가 내놓고 제 유튜브 보면은 매매 잘하는 방법 팁이라고 있거든요.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건데, 운전하고 부동산 다 돌아다녔는데 부동산에서는 다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뭐 지금 분위기 그렇지. 부동산 가면 지금도 그래요. 가면 네 알겠습니다, 내놓고 가세요. 그리고 자기 매물 안 올리고, 오늘도 뭐 단톡방에서 그냥 자기는 부동산 소장님 전화 와서 자기 매물은 뭐 7억으로 내놓고 싶은데, 소장님이 그러면 6억도 거래가 가능할 거니까 뭐 그렇게 가능한 건 아니고 그렇게 노력은 해 보시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 매물이 6억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게 정말 자기 의사 전달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명확하지 않는 얘기를 자기는 명확하게 생각하고, 왜냐면 사람은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손등을 바라보고 있지만 저는 손바닥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손등이냐 손바닥이냐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만큼 매도 매수 소장님과의 관계에서는 여기 딱 하면 여기가 손등은 매도자고 손바닥은 매수자고, 손 옆에 있는 날개를 바라보는 건 부동산 소장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너무 달라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뜻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냥 얼렁뚱땅 대충 그냥 아리까리하게 설명을 하면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소장님은 손등이 아닌 옆날개로 받아들이고 부동산 브리핑을 하고, 본인의 단톡방이나 본인의 밴드나 본인의 네이버 부동산에다가 중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 잘하고 현장을 가라는 말씀을 신발이 닳을 때까지 명심하세요. 요즘에 워낙 온라인이 이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검색으로 안 되는 건 없잖아요. 하지만 키워드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부동산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항상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행동하는데 알아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 추천, 초창기 때 이렇게 추천했던 내용인데 좋죠?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나요? 아무 호응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뭔가 여러분들에게 옛날 제가 강의했던 자료들을 보면서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풀어드리는데 호응이 없으면 뭐 빨리 끝내야지 뭐. 아, 너무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뭐 호응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호응이 없네요.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다. 와 하든지 고맙습니다 라든지 이런 얘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없다. 그죠? 네, 나는 경매보다 MPL이 좋다. 지금은 이제 MPL이 좀 레드오션인데 한 8년, 9년 전에는 MPL이 블루오션이었거든요. 네, MPL 하면 무영달 박사님 아니면 성시건 교수님 이런 뭐 좀 그런 분들이 책을 좀 썼어요. 그때 그 당시. 저는 성시건 교수님 책이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MPL은 부실채권인데 좀 MPL 지금 개인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다. 공부 차원에서는 보면 뭐 괜찮은데 지금은 MPL이 뭐 블루오션이 아니고 레드오션이니까 뭐 그냥 공부 차원에서 배우고 싶으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매입이나 뭐 대입 엔지하는 거나 본인이 이제 경매로 해서 하는 부분 그런 내용이고요. 보도 셰프의 돈 워낙 유명한 책은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송 사무장의 이제 실전 경매 책도 경매하시는 분들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노를 위해 집을 이용하라라는 우리 저기 백원기 작가님 책도 괜찮습니다.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불안한 금리 부동산 수익률이 답이다. 이 책도 괜찮습니다. 강추하는 책이고요. 지금같이 이제 수익률에 따른 제가 내일 이제 상가, 건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눈 단톡을 아마 저녁 8시에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건물 가치 분석이나 수익률 그리고 수익하는 법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책도 아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것들 뭐 다 사이트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이거는 뭐 정말 여러분들 지금 아마 보시면 뭐 아마 영상 보시는 분도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건데 포기는 절대 하지 마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매물이 지금 안 나간다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뭐 공실이니까 내 처음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싸게 매도를 해야 되겠다. 매매가 원래 계획이었는데 매매가 안 되니까 전세로 전향을 해버리고 이러지 말고 처음에 그 계획했던 걸 잃지 말고 이 영상을 보시면 뭔가 또 초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미 그냥 난 졌다. 펜싱에서도 이 점수로 난 역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투자도 보면 좀 투자를 오래 하다가 보면요 물릴 수도 있고 혼자 눈물도 흘리 보는 것도 있고 내 욕심이 너무 지나쳐 가지고 내가 이러려고 투자했나 라는 자괴감에 빠지는 분도 있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30만원 원리자 1억을 대출했을 때 30만원 이자 내다가 60만원 70만원 내고 2억이면은 140 3억이면은 280 뭐 이렇게 점점점 불어나는 이율의 이자에 내 삶이 피폐해지고 또 사업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금리가 6% 7% 8% 되니까 너무 이렇게 힘든 거야. 그리고 사업자 대출 받아서 늘 내가 얘기했던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것도 내가 대출 받은 걸로 대출 이자를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월급 받은 돈으로 그리고 이자를 납부를 하니까 아이 학원도 끊게 되고 해줄 수 있는 외식도 좀 줄어들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경험이 없는 분들도 집을 뭐 강남에 뭐 서초에 송파에 집을 하나 매수해서 뭐 10억에 매수했는데 25억, 28억까지 30억까지 갔다가 거의 뭐 7, 8억 떨어지니까 거의 뭐지 생각하고 대출 이자는 올라가니까 자기가 수리까지 다 했는데 그냥 전세,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고 자기는
다른 곳에 또 월세나 전세로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이건 뭐냐면요. 그냥 그냥 이게 아무것도 없는 슬라이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A4 용지에 그동안에 22년도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다 적어뒀던 것들을 이제는 가감하게 삭제하세요. 사람들은 정말 합리화를 잘 시키니까 가감하게 삭제를 하고 다시 여기에 내가 무엇을 넣을 것인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결적행해라. 그리고 최소한도 3일 이내에는 꼭 실천에 옮겨라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본인만의 어떤 투자 노트를 만들어 보시고 거기에 아니면 나의 어떤 삶의 지침서, 내가 자주 보는 곳에 1번부터 10번까지든 나와의 약속, 그리고 투자에 대한 약속 한번 이렇게 적어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그리고 주식이든 부동산, 자산, 결혼했으면 와이프의 자산, 그리고 와이프의 월급, 그리고 고정적인 지출, 비용, 내가 줄일 건 뭔지, 카드, 신용카드는 잘라버리고 웬만하면 체크카드로 사용하면서 내 수준에 맞게 부피를 좀 줄이고, 그동안에는 사이버머니에 내가 좀 소비 지출이 늘어났다면 소비 지출을 줄이면서 여기만의 자기만의 빈노트에 좀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눈물과 시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정말 눈물 흘리지 않는 투자는 정말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시기에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정말로 잔금 못 치러서 아니면 임차인한테 좀 임차인이 직접 찾아와서 들어눕는 경우, 역전세 났으니까 돈 돌려달라 이렇게 뭐 당황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없으니까. 그 회사 취직 찾아오면 경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면 뭐 하도 나하고 또 몰래 회사 뒤에 가서 눈물 흘릴 수도 있고 남 일이 아니거든요. 이 눈물과 시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는 한 탐험대가 유적을 조사하다가 인적드문 속에 위치한 곳에서 토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토굴에서 탐험대가 발견한 것은 끝도 없이 쌓여있는 황금과 두 사람의 유골이었습니다. 탐험대장은 이 사람들이 황금을 쓰지도 않고 모으기만 하다 죽었는지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추론했습니다. 황금을 캐기 위해 온 두 사람은 오래된 토굴에서 금을 발견했고 한동안 금을 캐며 토굴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 금을 모으는 데만 정신이 팔렸고 앞으로 먹을 식량도 다가오는 겨울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면서 그냥 정말 이익만 쫓지 않았나, 이익만, 내 가정을 챙겼는지, 그리고 나의 어떤 그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 때 부모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뭐 6세도 그렇고 10세도 그렇고 뭐 중학생 이럴 때도 그렇고, 정말 나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흙수저니까 아이들한테만큼은 이 흙수저를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래서 열심히 살아. 남자들은 좀 그렇단 말이에요. 아까 말해 티를 잘 안 낸다고. 열심히 늦게까지 책 읽고 회사 끝나고 책 읽고 이렇게 온라인 강의도 듣고 뭐 술도 안 먹고 친구들하고도 멀리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누구 좋으라고, 애들하고 와이프랑 우리 가족을 좀 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금만 캐는 데만 이 식량이나 겨울이 다가오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이익만 쫓았다고 생각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 이미 겨울이 한복판에 와 있었고 식량도 모두 떨어진 채 땔감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
한번 유추해 보세요. 비교해 보시라는 말씀이죠. 좀 더 돈, 좀 더 올라갈 거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또 올라갈 거야. 아직 멀었어. 난 지금 이 정도 팔지 않아.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거 있는데 이 정도 내고 나면 그래도 많이 안 돼. 더 가져가야지. 라는 생각. 유동자금은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질 거다. 라는 생각에 의해서 이 욕심이 이 땔감도 마련하지 못한 나의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기가 여러분들 지금 봉착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유추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눈보라까지 몰아쳤어. 지금 고금리에다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경기 불황에 심리 위축에 자금 계획에 틀어져 버리고 자금 계획이 틀어져 버리니까 아이들 보험도 손대고 해지해 버리고 내 보험도 해지해 버리고 주식 다 해지해 버리고 적금도 해지해 버리고 이거부터 손대잖아요. 지금 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이러고 있지 않는가. 그죠? 지금 눈보라 쌓인 눈이 토구를 막아버렸고 와 입구까지 막아버렸어요. 입구까지 완전 진퇴양난인 거야. 지금 진퇴양난인 분들 아마 있지 않을까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서서히 죽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뭐 아시다시피 빌라왕 많이 자살했잖아요. 젊은 나이에. 왜 자살했을까요? 저는 그래, 투자를 잘하려면 항상 보면 왜 이렇게 5why 5번만 왜라고 이렇게 파고들면 여러분 2023년에는 정말 의미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 없는 건 없습니다. 죽음도, 빌라왕의 죽음도. 왜 죽었는가? 왜? 내가 그들이 뭐 예를 든다면 건축주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시행했던 사람이라든지 내 명의만 주면 이만큼 수익을 준다고 했던 사람이든지, 왜냐면 20대에서 30대 분들은 욕심만 있고 부동산 지식은 좀 문외한이니까 뭐 이렇게 나한테 접근해서 명의 주라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고 그 돈 벌기 위해서 돈 처음에 빌라 한 채 뭐 예를 들어서 뭐 50만원 줬다, 두 채 100만원 주고 세 채 150, 계속 용돈을 주니까 자기 명의를 계속 죽겠죠. 왜? 맞죠? 그럼 또 왜? 처음에 50만원 벌었으니까 두 번째 100만원 주니까 또 왜? 돈 주니까 계속 200, 점점 커지니까 500, 아니면 1000. 와 이러다가 나 부자 되겠다 이 빌라왕 명의 준 사람이 이런 생각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자기는 돈을 모았을까? 돈 안 모았겠지. 친구들 불러서 룸사롱 가고 나이트클럽 가고 명품 사고 자동차 사고. 이 모든 것들은 부동산 시장이 우상향할 때입니다. 할 때는 우상향할 때는 역전세 그것도 없을 거고 계속 전세값 올라가니까 그 전세값을 다시 보증금 5%씩 상향해서 그 돈 회수해서 또 돈을 주고 이렇게 계속 전세로 계속 가는 거니까. 근데 이 하락장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왜를 돌이키면은 이제 임차인이 돈 내어달라, 이 돈 받고 나는 분양 신축 빌라 아니면 아파트 분양받는 데 들어갈 거니까 돈 줘라, 이렇게 막상 부딪히니까 말 그대로 명의, 말 그대로 얼굴 마담, 실제적인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굴 마담인 너 20대 30대 너 돈 줘, 내가 너한테 돈 줬잖아, 돈 내놔. 근데 이 사람은 나 돈 없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뒤에 숨어 있는 사람한테 돈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전화를 안 받지, 피했지, 이미 도망가고 없고. 이렇게 자꾸 압박이 들어오고 전화가 오고 돈 달라 하니까 언론에서는 더 큰 문제가 됐다고 보도하고 이러니까 이 20대 30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인생 끝났다, 내가 이러려고 내 명의를 준 것도 아니고 이러려고 내가 투자한 건 아닌데, 본인이 돈을 받았으니까, 돈을 받았고 썼으니까, 실제적인 명의 제공자이니까 어떤 이런 거에 태어나서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거에 대해서 억대의 내가 신용에 문제가 생기니 꼭 삶을 마감해야 됐을까라는 생각해 보면 아닌데, 그 친구들은 아직까지 어떤 그런 콘크리트 멘탈이 아니다 보니까 뭐 술에 의해서든 정말 어떤 밀려오는 압박감에 의해서든 아니면 언론도 문제가 많아요.
언론에서도 계속 그렇게 보도하니까 자기가 큰 죄인이 된 거잖아요. 큰 죄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이겠죠. 누군가 밑에서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의 입바름에 자기 명의를 제공했을 거고, 아니면 옆에 있는 지인이든 뭐 형님이든 누군가 너 명의만 주면 돼 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에 대한 어떤 도덕적 해이가 발생이 되고 하다 보니까 멘붕이 온 거고, 그래서 삶을 마감하지 않았나는 생각. 그것 또한 욕심이고, 욕망이 끝이 계속 우상향일 줄 알았는데 이런 부동산 하락이 되면서 모든 것들이 연결고리가 되면서 펑 터져버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입구도 막혀버리고, 두 사람은 평생을 썩어도 남을 황금을 발견했지만 죽음 앞에서 황금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말씀. 사이버머니에 우린 다 열광했잖아요. 사이버머니에 열광했는데 뭐 팔고 나서 세후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통장에. 근데 뭐 사이버머니나 이런 황금이랑 뭐 이꼴 아닙니까? 같은 거 맞잖아요. 팔고 내 통장에 들어와서 이 황금을 들고 나와야 돼. 톡을 해서 황금을 들고 나와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가족들도 건사하면서 세금 내고 써야 되는데 계속 욕심과 욕망의 끝이 없으니까, 알고 보면은 황금도 쓰지 못하면은 뭐 돌이잖아, 돌. 그래서 황금을 돌같이 봐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습니다. 황금, 소금, 지금. 내가 좋아하는 말이 지금, 까르페 디엠, 지금. 그래서 내가 그 소주가 야, 내 소주 이름 지어서 정말 놀랬습니다. 처음처럼. 와, 이거 뭐지? 정말 이거 뭐지? 나 이런 생각했어, 처음에. 뭐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멘트인데, 늘 처음처럼인데, 와, 이거 이름을 처음처럼을 지었어? 그래서 내가 한동안 매일 소주 처음처럼만 먹었어요. 그리고 내 지인들한테도, 야, 이 의미가 뭔 줄 아냐? 내가 정말 좋아하는 멘트가 이 소주로 나왔다. 이 소주 맛을 보지 말고 이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이 소주를 내가 아마 처음처럼 회사에 내가 아마 정말 내가 좀 더 연예인이었다면 처음처럼 광고 모델을 한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2023년에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누워서 편안하게 이 영상을 시청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운전하면서 이 영상을 접해서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이렇게 로그인 하지 않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다 각자의 어떤 뭘 하고 있으면서 뭐 시청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영상을 듣는 거에 주력을 하고 있지 않나. 그게 지금이잖아요. 그래서 금 중에 최고의 금은 지금이다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내가 지금 이 모습이 내일의 모습인 거예요. 내일 잘해야지라는 말은 솔직히 개나 주버리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일 할 일을 미리 정리를 해보세요. 이렇게 내일 할 일을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하나씩 하면, 저는 아날로그가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체크 포인트 만들어서 이렇게 출처 나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거, 뭐 부동산에 전화하기 10군데, 뭐 1번을 적으세요. 언제? 그럼 회사 다니면 점심시간에 하시면 되잖아요. 점심은 그냥 핫브레이크라든지 뭐 견과류라든지 삼각김밥이라든지, 꼭 굳이 나는 점심시간에 힘을 내기 위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된다. 그것도 회사 동료들하고. 굳이 그렇게 회사 동료하고 먹으면 2~30분 그냥 흘러가잖아요. 그냥 편의점 가서 아니면 출근과 동시에 삼각김밥 사서 그냥 회사에서 먹고 전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동산 사장님한테 10군데 전화한다. 뭐 2번 부동산 30군데에다 문자 보낸다. 뭐 3번 책 읽기. 뭐 난 책만 읽으면 잔다. 또 책 읽기. 제일 먼저 닥치고 연장 부동산에 미치다. 수액 자본으로 부동산 부자 되기. 요거 먼저 읽기. 그래도 내 영상을 들었는데 남호 이성주 작가님의 책 읽어보자. 천천히. 이 사람 그래도 내가 뭐 블로그를 통해서든 카페를 통해서든 아니면 단톡방을 통해서 이 사람의 영상을 시청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자. 이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책을 썼는지, 책팔이인지 지자랑인지, 아니면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책을 출판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책을 출간한다는 거는 뭐 제가 그렇다고
산모의 고충은 아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 탈고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출간할 때까지 좀 더 계속 보완하다 보면 책 출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됐다. 계속 뭔가 보완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출간하게 됐고, 또 빠른 시간 안에 또 그 준비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또 출간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출판사는 책의 어떤 그 많이 팔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기업이니까, 이윤 추구니까. 그리고 모든 저의 지인들이 이렇게 시기 안 좋을 때 왜 책을 출간하느냐 이런 말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아니면, 제가 말했죠. 지금 아니면 책은 나는 아예 출판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때 그 당시 분위기 안 좋고 할 때 책을 출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의 얘기, 뭐 건물 사는 데 있잖아요. 꼭 보면 건물이든 뭐 아파트든 뭐 사면 꼭 보면 있잖아요. 가족, 지인들이 만류합니다. 만류. 야, 그건 뭐 때문에 안 되고 왜 만류하느냐? 배 아프니까. 건물 산다 하면요, 뭐 때문에 안 되고, 여기는 뭐 임대 수익이 안 맞다, 이건 너 나중에 명도하기 힘든데 명도 잘할 수 있겠어, 뭐 라든지, 대출이 이만큼인데 고금리인데 너가 이자 내고 남으면 야, 이건 남는 거 없을 건데 이거 하지 마, 라든지, 항상 늘 보면 내가 힘들게 조사 다 해서 준비 다 하고 결과에서 선택하려고 하는데 꼭 누군가가 만류를 하고 제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사는 거야. 그럼 2년, 3년 건물주의 꿈은 날아가고, 그때 2년 전에 살려고 했던 매물을 검색해 보면 지금 뭐 20억에서 최소한 50억, 1.5배에서 2배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아쉬움이 생기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늘 자기 소신껏, 그리고 지금 늘 준비를 하세요. 데이터를 만들고, 내가 보는 거, 자주 갔던 지역, 뭐 건물이든 아파트든 모든 것들 다 내가 잘 아는 지역을 통해서 지금 같은 시기는 입지가 좋은 곳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거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곳. 선생님,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에 내가 사야 되겠죠. 그래야 황금성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들은 뭔가 사연이 있는 매물이어야 되겠죠. 사연. 뭐 등기부등본을 뗐을 때 앞에 숫자가 4로 시작하든 3으로 시작하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런 매물이라든지, 융자가 많은 매물이라든지, 경매로 들어가는 것들의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직이나 이혼이나 건강 악화로 인한 매물이라든지, 이 또한 닥치고 현장에 계속 다니다 보면 이런 매물이 나한테 기회가 온단 말이죠. 노력을 하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지금은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탄생과 죽음 순간까지 함께 합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황금은 그저 돌덩이에 불과하고 소금은 언제든 황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것도 살 수가 없다. 탄생과 죽음 순간까지. 지금 중요한 건 이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저한테 한 번씩 이런 내용의 좋은 글들을 보내주는데, 그 내용이 너무 의미있고 괜찮고, 지금 멘탈 좀 흐트러진 분들, 초심을 좀 잃은 분들, 또 내가 투자하면서 이러려고 투자했나 하는 분들 좀 더 많이 기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3대 승자, 공자, 명자, 장자가 아닌 놀자, 보자, 시자. 첫 번째는 보자입니다. 자, 누군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나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잘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100억을 벌든 200억을 벌든 50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이 돈을 버는 거에만 노력하다 보면, 제가 건물주들, 강남, 서초, 송파 이 사람들 만나다 보면 돈을 벌 줄만 알지 쓸 줄을 모릅니다. 놀 줄을 몰라. 그리고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밥은 항상 5,000원 이상 못 먹습니다. 신발은 늘 해이해진 신발을 신고 옷도 해이해진 옷만 입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돈을 쓸 줄을 몰라요. 놀 줄을 몰라요. 근데 그 누가 다 합니까? 자녀들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 다툼하고 싸우고 칼부림 나잖아요. 그렇게 키운 게 아닌데 부모가. 놀자.
보자. 그 다음에 놀자. 같이 놀 사람이 없으면 행복도 멀어진다. 우리 뭐 우스갯소리로 60이 되니까 정말 같이 나랑 같이 뭐 골프든 함께 취미생활하든 놀 수 있는 친구 벗이 있다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다는 말 옛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놀자. 같이 놀 사람이 없으면 행복도 멀어진다. 놀 사람이 있어야 돼. 같이 놀 수 있는 친구. 친구 없으면 외롭잖아요. 그죠? 그 다음 쉬자. 같이 놀 친구도 좋지만 같이 쉴 친구도 더 좋은 겁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 편해지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도 부담이 없는 사람이 같이 쉴 친구. 그러니까 놀자, 쉬자, 보자. 3대 성자가 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놀자, 보자, 쉬자. 물론 돈은 인격적 자립의 기초이기 때문에 돈이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건 당연히 맞죠. 돈이 없는데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뭘 놀자 보자 쉬자입니까 선생이 장난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 돈 욕심은 적당히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부동산에 갔는데 자 봐봐요. 계약을 했어. 계약을 했고 계약금 2천만원, 임대인, 임차인. 이제 성동구의 부동산 소장님 한 사례예요. 사례. 임차인. 여자분이 돈이 있고 남자분은 돈이 없어. 여자분이 임대인한테 계약금 2천만 원을 보냈어요. 이제 결혼을 전제로 집을 이렇게 계약을 한 거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근데 잔금 기일이 왔는데 잔금을 이쪽에서 납부를 안 해. 그래서 부동산에서 왜 잔금을 납부하지 않냐? 그래서 헤어진 거야. 둘이 헤어진 거야. 남자가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모든 게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뒤늦게 알고 너랑 헤어지자. 이 이제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잔금까지 치르려고 하니까 여자가 잔금 치를 수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잔금 못 칩니다. 항상 계약을 하고 나면은 아시다시피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최고장을 보내죠. 언제까지 돈 납부해라. 나는 부동산에 너에게 전세를 맞출 수 있는 서류를 모든 걸 준비했다. 너는 이 기간 안에 한 번 더 돈을 잔금을 준비해서 치러라. 그러면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다. 동시 진행이 된다. 이 기회마저 박탈하면 너는 계약금은 손해배상으로 몰수한다. 이런 내용이 계약서 있잖아요. 이런 거. 근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건 맞아요. 법적으로 하면.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여자분도 삶에 이렇게 정말 이러려고 이렇게 계약을 일부러 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남자가 거짓말을 했고 또 자기가 결혼집으로 이렇게 마련한 건데 이 집에 들어가서 이 남자하고 같이 알아봤던 집에 들어가서 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럼 2천만 원이면 이 여자분이 사회초년생이고 부동산 계약이라는 걸 처음 경험한 건데 이 전체를 돈을 날려버리는 거는 이 여자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에 따른 데미지와 이로 말할 수 없는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임대인한테 전화를 했대요. 나 복비 안 받아도 된다. 복비 안 받아. 진짜 부동산님 참 되게 좀 고마우신 분인 것 같아요. 나 복비 안 받아도 된다. 단 반이라도 주라. 이 사회초년생이고 이 모든 계약에 힘들어하는 상황을 경험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이 세상이 그래도 아직 때묻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반이라도 주라. 선생님 다 안 줘도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2천만 원이면 크지는 않습니까? 1천만 원 반이라도 좀 돌려주세요 하니까 여기 사는 얘기가 임대인이 못 준다. 나는 100만 원밖에 못 준다. 그래서 사장님이 서울숲 운동하러 다니면서 막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계속 임대인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 못 주고 본인이 복비 안 받을 거면 50만 원, 150만 원 줄게 하고 계좌 보내려서 150만 원 줬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난 거야. 근데 정말 있잖아요. 이분이 물어봐서 그런 게 아니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임대인이 인근의 부동산이니까 자기 이제 잊었겠지 생각하고 다시 모른 척하고 또 부동산에다가 이제 매물을 뭐 내놨나 봐요. 부동산은 다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매물을 안 내주겠죠. 뭐 사악하잖아 이 사람이 사악하잖아. 그런데 자기가 이래 얘기해. 그때 제가 좀 더 착하게 좀 보증 우리 소장님 말씀드렸어야 되는 건데 하면서 뭐 시어머니가 뭐 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고관절 골절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돈 받은 거
수술 치료비 들어간다고 다 퉁치고 참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돌아와서 여러분들도 저는 그래요. 저도 살다 보면서 계약금 배액 배상, 계약금 포기 뭐 이런 것들을 나도 뭐 안 해봤겠습니까? 나도 이게 내가 A란 상도 처해봤고 B란 상도 처해봤거든요. 그럼 내가 만일에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나는 그래요. 아니 2천만 원이다 하면은 100만만 빼고 다 돌려줬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해요. 왜 100만 원 남기냐? 앞으로 이런 경험 이렇게 할 때는 조심해라. 너에게 이런 어떤 사회의 경각심. 네. 왜냐면 이게 또 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진짜 보면요. 2년 4년차 되신 투자자분들은 배액 배상 뭐 계약금 몰치 이런 것들 너무 있잖아요. 좀 너무 못된 것만 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못된 거. 본인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본인이 계약금을 몰수한 임대인이었다. 아니면 매도자였다. 이런 상황이었다 하면 이걸 통해서 불로소득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그만큼 자기에게 또 안 좋은 것도 생긴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늘 있잖아요.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만큼 있으면 좀 베푸는 사람도 되셨으면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기 보면 참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푸른 잎도 언젠가는 낙엽이 되고 예쁜 꽃도 언젠가는 떨어지지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영웅호글 절세 가인도 세월 따라 더없이 가는데 우리에게 그 무엇이 안타깝고 미련이 남을까요? 누구나 그러하듯이 세월이 갈수록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남은 사람마저 세상과 점점 격리되어 외로워집니다. 이별이 점점 많아져가는 고적한 인생길에 서로서로 안부라도 전하며 마음 함께 하는 동행자가 인하여 쓸쓸하지 않는 하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참 이렇게 나이 들어 외롭지 않은 행복한 삶, 그리고 내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정말 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나라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게 원래 좀 이렇게 오프 강의라면 좀 시원시원하고 좀 감동적인 것들, 그리고 탁 이렇게 수강생들 끌어들이는 이런 것들을 좀 잘 합니다. 정말로. 요즘 참 이렇게 같이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게 좀 아쉽지만, 난 항상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전 항상 감정이입을 합니다. 사람이 동물보다 나은 건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겉모습과 속모습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사람인 거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내가 부자도 될 수 있고 백마탄 왕자가 될 수 있고 숲속에 잠자는 공주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안중근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그때 그 시기로 타임머신 타고 가서 내가 그 상황을 같이 즐길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고, 어떤 모든 상황을 자유자재로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사람은 하지 못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불위야 비 불능녀라. 하지 않은 것이 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매물이 안 나갑니다. 정말 해봤냐고. 최선을 다해봤냐고. 그리고 역전세 맞았는데 그 임차인 찾아가서 정말 간절하게 무릎 꿇고 좀 돈이 없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해봤냐고. 그리고 잔금을 분양권 샀는데 잔금을 못 치르고 있어. 지산이든 아파트든 어떤 문제가 발생됐어. 그럼 찾아가서 정말 울기도 하고 막 해봤냐고. 안 해봤잖아요. 그 간절함을 여러분들이 한번 세팅을 스스로 해봐요. 아니면 미리 연습이라도. 저는요, 항상 이렇게 이런 응급실, 중환자실, 이런 거 내 소중한 가족이 입원해 있다라는 이런 어떤 상상의 나를 펼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감정이입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해야죠. 그렇게 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중환자실에 있다. 근데 이거를 3개월 안에 매도하게 되면 이 사랑하는 가족이 건강을 되찾는다. 이런 조건을 걸었어. 여러분 못할 것 같습니까? 질문. 못한다고 말하시는 분 한번 댓글에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죠. 이런 거 강화 멘탈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요즘에 있잖아요.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정말 이론 박사,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들, 남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내 것이냐 하는 사람들 많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만의 지적 자산인 거잖아요. 나만의 지적 자산인 거고 나만의 어떤 노력이고 내가 만들었던 이거를 또 누군가가 또 써서 자기 강의 자료 쓰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해라고 합니다.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근데 나처럼 이렇게 뭔가 임팩트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지는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간절하게, 절실하게 세팅을 하고 내가 이거 하지 못하면 이래 된다라는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사람은 있잖아요. 못하는 건 없어요. 안 되는 것 뿐이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꼭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보면 임계점이 있습니다. 임계점. 예를 들어서 화를 내는 거, 화를 내는 순간, 그리고 내가 이 정도만 되면 나는 팔아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부분. 모든 사람이 물도 100도씨에 물이 끓고 내 와이프가 이 정도 하면은 폭파한다 라는 것들. 어떤 그 모든 사람 임계점이 있어요. 내가 대출 받은 것도 이 정도 금리가 만약 10%가 되면 나는 이제 만세 불러야 된다. 이런 임계점. 스스로가 본인의 어떤 상한선을 정해놓고 준비를 하세요. 자금 계획 꼭 세우시고. 늘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더 올릴 것이고 하반기에 조금 금리가 보합이 되면서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최근에 저도 은행 쪽에 알아보니까 지금 은행들이 대출을 있잖아요. 고정금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5년 고정, 1년 고정 이런 식으로.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금리를 앞으로 좀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명심하시고 늦은 시간 저랑 이렇게 또 강화 멘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목표를 세웠습니다. 2023년도는 저만의 좀 색깔을 만들고 싶습니다. 현장은 저만큼 자신 있게 다니고 물건을 파악하고 체크하고 DID 할 수 있는 사람은 강사들 중에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소실적에는 건물주 작업이라든지 명도, 협상, 소실적이 30대, 20대 때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아파트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 뭐지, 신세계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빠져서 강의를 하고 좀 설명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만의 색깔이 좀 없어졌던 거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나의 최강의 무기인 것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2023년도는 뭐 빌딩이든 통상가든 건물이든 이런 것들을 건물 분석, 가치 분석, 수익률에 의한 환원법이라든지 명도에 관한 것들, 업종, 그리고 건물주 파악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제가 목표를 설정했으니까 앞으로 나무 이성주 많이 또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고요. 제 블로그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블로그를 통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여기 우리 카페입니다. 카페. 카페고요. 지금 톱스쿨일에서 스터디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저는 서울 구도심 건물 상가 그걸 통해서 스파르타, 여러분들이 난 건물, 모든 사람의 로망은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내가 일을 안 하고도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론 고금리다 보니까 대출 이자 내고 나면
수익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건물 매수하는 거에 이도 유행인 것 같아요. 유행. 지금 조금 꺼려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뭐 회사 사옥을 쓰시는 분이 될 수도 있고, 뭐 장사하시는 분들,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건물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의 건물에서 장사하지 말고 내 건물에서 내가 사업 소득도 일으키면서 임대 수익도 창출하는 분들이 올해 23년도를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뭐 처분하는 방법이나 용산구 지역 분석이나 뭐 등등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상가에 대한 스터디, 그리고 빌브는 전국에 있는 아파트 분석, 전망에 따른 걸 할 거고요. 1월 17일 그리고 19일 이렇게 날짜가 있으니까 금액은 와 너무 저렴하다. 너무 저렴하다. 33,000원에 빌브 2번, 나모 2번 이렇게 진행합니다. 좀 좋은 거는 널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벤트도 있습니다. 이벤트. 야, 이게 강의 수강생들 한해서 저와 함께 현장 가는 답사건, 빌브랑 함께 가는 답사건을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 충분하게 그 이상의 어떤 가치가 될 거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꼭 보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신청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톡스쿨이고 스터디. 톡스쿨인데 스터디는 여기에 있습니다. 스터디는 스파르타, 완전 스파르타입니다. 내가 뭔가 책은 읽었어. 근데 도저히 난 이해가 안 돼. 뭔가 제대로 배우고 싶어 라시는 분,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되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빌브 대구에서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스파르타, 그걸 어떻게 보면 어떻게 건물을 파악하고 어떻게 현장을 가서 체크하는지, 그리고 건물 가격에 산출하는 방법, 경매는 권리가 산정, 경매 같은 경우에는 입찰가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부분, 임대료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이 시세가 적당한지 안 한지, 업종은 어떤 게 좋은지, 그리고 건물을 매수하고 싶을 때는 무엇을 봐야 되는지, 입지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스터디 때 알려드립니다. 많이 도움이 되시겠죠? 평일반, 주말반 이렇게 진행하니까 참고하시고 자기 시간에 맞는 분들을 보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신청은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거는 11만원 해서 진행합니다. 평일반, 주말반 해서 진행하니까 총 3주입니다. 3주 매주 화요일, 저는 매주 화요일, 토요일, 빌브는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진행합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과 소중한 인연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항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헤쳐나가는 멋진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 종종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았다면 뭔가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중에서 뭔가 다 꽂히는 게 있으면 카페에 또 후기도 좀 남겨주시면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풀어주는 나무 이성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항상 응원하고요. 항상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뜻한 바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화이팅!